여러분, 밤에 손님이 안 와요. 도대체 이 말이 어디서 나올까요? 저도 사실은 깜짝 놀랐습니다. 어디서 나왔나 하면요, 자영업자 집이 아니에요. 자영업자 가게가 아닙니다. 어디냐? 이마트예요. 이마트. 대형마트예요. 네. 대형마트예요. 야, 이게 대형마트에서 말입니다. 이런 문제가 저는 일어난다는 자체가 충격적이었습니다. 4월 3일부터 말입니다. 이마트의 마감 시간을 밤 10시로 줄인답니다. 이게 원래 밤 12시까지 했던 것을 11시까지로 줄였거든요. 이것을 다시 밤 10시로 줄이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야, 이거 이러다가 진짜 큰일 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 해봤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마트가 12시까지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대형마트에 가서 장도 보고 그리고 그 시간을 즐겼거든요. 그런데 12시가 11시로 이제는 4월 3일이 되면 이제 10시로 빨라진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게 시장의 분위기가 저는 굉장히 활력을 잃어간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말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요. 기업은요, 수익에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12시까지 했을 때, 10시까지 했을 때, 또 11시까지 했을 때 다 따져봤을 거예요. 그죠? 12시까지 일하면 전기료부터 시작해서 기회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여기에다 인건비는 얼마나 들어가는지, 그러나 많이 남는지 이런 계산 안 하겠습니까? 당연히 계산을 할 거예요. 11시까지 할 때는 또 어떻게 들어가는지. 그런데 그 계산을 해본 결과 10시까지 하는 게 최적이다. 결국 말입니다. 10시부터 12시까지 손님이 안 온다는 뜻이잖아요. 기회비용만 많이 들어간다는 뜻이잖아요. 전기료부터 시작해서 물세, 난방비, 인건비 이런 부대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는 뜻이잖아요. 결국 말입니다. 코로나19 이후에 대한민국이 지금 바뀌고 있는 겁니다. 24시간 불야성이라는 대한민국 점점 이게 이제 줄어든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이제 52시간 근무제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보다가 주 52시간제가 충격을 더 줄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게 현실화되는 겁니다. 주 52시간제는 여러분 시장 전체에 어마어마한 충격 줄 거예요. 이대로 그냥 가만히 놓고 보면요, 난리 날 겁니다. 이게 시장을 알지도 못하는 이 정치인들 그리고 노조들 무조건 줄이면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게 줄이면 시장의 충격이 어마어마하게 돼서 본인들에게 돌아올 거라는 건 전혀 모르는 거예요. 바보 같은 단기적인 생각이죠. 제가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겠다. 그 말씀을 진짜 많이 드리는데 바로 이런 거거든요. 이마트가 장사가 안 되니까 12시에 하던 것을 11시로 줄이고 11시에 하던 걸 10시로 줄인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이제는 정환준 TV를 보는 사람 중에는 많지 않습니다. 저기가 왜 줄일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는 의심을 가지잖아요. 의심을 가져보니까 이렇게 되면 여러분 보세요. 뭐가 문제가 되느냐 하면 저기서 일하는 사람들 어떻게 될까요? 밤 시간 2시간이 줄어들어요. 그러면 시간당 임금에다가 여기에다가 밤에 일하면 다시 또 쉽게 오버차지가 붙죠. 더 많이 붙습니다. 그 돈이 2시간 분량이 사라진 겁니다. 2시간 분량이. 여러분 하루에 2시간이 사라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하루에 2시간씩 사라지면요 어마어마하게 사라지는 겁니다. 결국 말입니다. 하루에 2시간씩 사라지면서 상황은 점점 악화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문제는 이마트만 이런 게 아닙니다. 롯데마트도 오후 11시까지 하거든요. 홈플러스는 자정까지 아직은 영업을 합니다. 그렇지만
홈플러스 같은 경우는요. 현재 영업시간 단축을 검토 중이지만 아직 확정된 바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본적으로는 24시간 운영 이제 그만하겠다는 거예요. 그만하겠다. 예, 이게 이렇게 되면 여러분 제가 상상을 하기에는요. 이 소비가 줄어드는 것도 한 몫을 한다는 뜻이에요. 소비가. 지금 여러분 보세요. 소비가 장난 아니잖아요. 2022년 볼까요? 1분기가 소비가 마이너스 0.5%였습니다. 2분기 마이너스 0.9%였어요. 3분기도 마이너스 0.1%입니다. 예, 이게 4분기도 10월에 플러스 0.8이지만 11월에 마이너스 2.1 그리고 12월에 마이너스 0.2니까 4분기도 마이너스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죠. 여기다가 2023년 1월에도 마이너스 2.1%까지 소매 판매가 줄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저는 굉장히 충격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12월은 연말이 있는데도 마이너스 0.2%고요. 1월에는요. 설날 있는데도 마이너스 2.1%예요. 그건 충격적이죠. 충격적이죠. 원래 설날이 있으면 설 대목이라고 해서 소비가 더 많이 되는 게 정상인데 소비가 더 많이 안 됐다는 뜻이잖아요. 예, 그만큼 충격이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경제는요. 여러분 알다시피 소비, 수출 그리고 투자가 이끌고 갑니다. 그런데 소비가 이 성장률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거든. 절반 가까이 차지합니다. 근데 소비가 꼬꾸라지면 경제가 꼬꾸라진다는 이야기인데 지금 떨어지는 거 1월에 마이너스 2.1까지 떨어지니까요. 지금 재고율이 넘쳐납니다. 재고율이. 제조업 재고율이 말입니다. IMF 외환 위기가 한창 때인 1998년 7월에 124.3이었거든요. 그때하고 버금갑니다. 2023년 1월이 120이에요. 120. 2023년 1월이. 진짜 많죠. 이것은 경기 침체를 경고하는 겁니다. 지금 이 시장을 보면요. 정부가 올해 1.6% 성장한다. 한국은행도 1.6% 성장한다고 이야기했지만 이거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옵니다. 이거보다 더 떨어질 수도 있다. 중국의 리오프닝의 어떤 효과가 많아지면 모르겠지만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 다시 말해서 경제활동 재개 효과가 약하다. 이러면 지금 성장률이 1.6%가 아니라 심지어 시장에서는 마이너스로 내려갈 수도 있다. 이런 전망까지 나옵니다. 물론 저는요. 마이너스로까지 갈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은 하지만 지금 시장의 분위기는요. 점점 그렇게 가요. 지금 소비가 위축되는 모습이 굉장히 많이 보이거든요. 주말마다 상권을 가보면요. 상권마다 죽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결국 말입니다. 시장 전체는요. 소비 위축이라는 이 신호탄 하나가 시장 전체의 어떤 위기를 몰고 올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가능한가요? 지금 현재까지 보면 그런 단서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시장은 반드시 굉장히 예민하게 봐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요즘 유통업종에 투자하지 않잖아요. 그 이유가 소비가 워낙 꼬꾸라지니까 유통업종에 투자하지 않는 것도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시장은요. 늘 변화무쌍하거든요. 계속 시장은 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현재까지는요. 소비가 위축되면서 경제가 더 어려워진다. 이것이 결론입니다.